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기분 좋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것만 보면 참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주식시장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물론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할 얘기도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 건데요. 사실 저 입장에서도 좀 민망합니다. 호반건설이 이제 건설업계 3위로 올라와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25분 동안 참 열심히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 결과가 뒤집혔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색다르게 궁금해하시는 연예계 소식까지 모두 담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시사 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심층 토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열 경제시사평론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 그리고 김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의 주제 어떤 걸지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예, 고래 뱉은 새우, 대우건설 인수 포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이전까지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라는 표현을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써드린 적이 있는데 뱉어버렸죠?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이 역시 좀 리스크가 크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포기를 한 건데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왔는지 김혜수 기자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한 건 지난 7일 발표된 실적 영향이 큽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영업이익 4,373억 원, 또 당기순이익이 2,644억 원으로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거는 해외 실적입니다. 올해 초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 발전소 현장에서 장기 주문 제작한 기자재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을 하고 재제작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3천억 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영향으로 7천억 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를 했던 지난해 영업이익도 4천억 원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조 9,14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적자는 1,432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또 당기 순손실도 1,474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 누적 855억 원에 불과했던 국외 사업장 손실도 연말에는 4,225억 원까지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모로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해외 사업체에서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에 있는데요. 결국 호반건설도 이 같은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우건설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적적으로는 기대를 많이 안 했을 겁니다. 호반건설 측에서도 그래도 어떤 재계 점프를 위해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한 건데 갑자기 해외 부실이 드러나다 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건 우리 좀 힘들겠다라고 현재 상황 바뀐 거고, 근데 이제 가장 좀 약간 어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무슨 동네 슈퍼마켓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큰 M&A가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주인이었던 산업은행이 이걸 진짜 몰랐나? 라는 생각도 들고, 몰랐다면 이거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음모론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호반에 대한 음모론이 있고, 대우건설에 대한 음모론이 있고, 산업은행에 대한 음모론이 있어요. 산업은행 얘기를 하셨으니까 먼저 짚어보면 정말 몰랐다. 그러면 이제 무능의 극치죠. 왜냐하면 31일 날 호반건설을 이제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7일에 발표를 합니다. 실적을. 그런데 이 3천억을 빅베스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하고 있던 산업은행이 몰랐다. 그럼 이거 심각하게 우선협상 대상자는 무슨 능력으로 선정을 한 겁니까? 이 팔 매물에 대한 지금 가치도 평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큰 책임론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알았다면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대우건설도 좀 이상해요. 이게 잠재 손실인데 실적 반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제 이번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2016년에 이미 빅베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번에 꼭 털었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호반건설은 명분은 있어요. 아니
7천억을 지금 바라보고 가치 평가를 했는데 예. 갑자기 이게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네. 3천억 원이 쑥 빠져서 4천억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재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모로코에서 터진 일 하나가 아니라 네. 호반의 가장 취약점이 해외 사업 경험이 없다였던 거잖아요. 그 대우건설이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돌발 변수가 터질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경영을 하지? 이 문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주체 각각에게 음모론이 지금 이제 어제 이후로 막 생겨나고 있는데 산업은행을 놓고 얘기한다면 공식적으로 우리 몰랐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준다면 참으로 무능력하기 그지없었다. 어떻게 이걸 수습할래?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아무리 믿어줘도 그러니까 뭐 약간 비자발적 빅베스라고 해야 네. 될지 뭐 그렇게 돼버린 꼴이 그렇죠, 됐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산업은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번에 대우건설 관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금호타이어 네. 메가 입장에서도 뭐 채권단이니까 산업은행이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뭐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거 너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죠. 박삼구 회장이 지금 금호건설 재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금호타이어가 남아있잖아요.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먼저 금호산업이 넘어갔죠? 예. 근데 문제는 금호그룹을 재건하겠다? 여기에 금호산업을 필두로 해서 금호타이어, 금호아시아나 뭐 여러 지금 업체들이 걸려 있는데 네. 자, 금호타이어는 중국에 매각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매각을 하려다 보니까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업가치, 영업권 예. 혹은 상표권, 브랜드 밸류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 대목이 있는데 금호라는 이 브랜드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호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이제 인수하려는 입장에 따라서는 아니 금호를 못 쓰면 왜 사? 그렇죠. 우리나라에 타이어 업체 2개 있습니다. 한국 네. 아니면 금호잖아요. 그럼 미쉐린을 사는데 미쉐린은 못 씁니다.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네. 그 브랜드별 애플을 사는데 이제 아이폰 못 씁니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호 산업을 박삼구 회장에게 넘길 때 조금만 고려했다라면 상표권과 영업 가치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가격을 더 부르거나 아니면 공유하거나 빼거나 금호 타이어는 예외 조항으로 묶거나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금호 산업을 넘긴 바람에 금호 타이어는 다른 곳에는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럼 이것은 또 무슨 일이냐? 그럼 이게 M&A 해본 사람들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이 호반건설, 대우건설 사태와 더불어서 산업은행에 대한 좀 맹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먼저 철저하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능력을 넘어서 의지의 문제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의지와 능력 모두 다 문제가 있다. 이게 오늘 이 평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뭐 방금 저나 또 최영일 평론가께서 했던 모든 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판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산업은행도 산업은행 입장이란 게 있을 테니까요.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산업은행 입장은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산업은행은 해외 부문 손실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건 아니다. 예.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어떤 매각 무산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우건설의 회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또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진 만큼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우건설 인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신의 한 수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지분 분할 매각이었는데 네. 결국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엎어지니까 좀 분위기가 좀 그렇겠습니다. 산업은행 측에서 봤을 때요. 그렇죠. 산업은행 측에서는 이제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그 비금융 계열사들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예. 뭔가 정책금융으로서의 본 모습을 좀 되찾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했었는데 네. 계속 금호 쪽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대우건설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좀 많이 입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지분 분할 매각하는 그런 것 문제들도 그게 그렇게 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이 2016년에 이미 주총에서 다 의결이 된 상황이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계속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 지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호반건설 입장에서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인수할 만한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었어요. 그런데 모로코 3천억 원
이거는 충분히 감당을 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자는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몇 조 단위의 인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부실이라는 그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면서 포기를 한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3분기까지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인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정해졌는데요. 예. 전체적으로는 1조 6,200억 정도가 정해졌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 폭을 3% 정도밖에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실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3%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한 80억 정도? 예. 그래서 이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480억 정도인데 3천억이라는 게 잠재 손실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 규모가 1조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이 네. 3천억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해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될 그렇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이미 대우건설은 많은 일들을 겪었죠. 예. 그러니까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부터 빅패스를 단행을 했고 많이 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예. 3분기에서도 사실 동일한 곳에서 230억의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예. 또 그 외에 다른 카타르에서도 또 1,400억 정도의 또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게 되면 이 손실이 과연 이제 관리 가능한 손실이냐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대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해외 사업이 다 합쳐서 지금 5조에서 6조 정도 되는데 예. 그 중에서 한 2, 3조 정도는 이미 클리어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네. 지금 몇 군데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도까지도 해결을 못하면 과연 이게 해외 사업을 하려는 기업의 그 관리 능력이 예. 되느냐 해서 호반 쪽에도 사실 화살이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현재로서는 뭐 대우건설은 계속 부실이 파면 또 하나가 나오고 있고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수를 포기하게 된 건데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레이스를 참 숨가쁘게 빠르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인수 포기로 인해서 호반건설이 받게 되는 뭐 손해라고 해야 될까요? 피해는 없을까요? 네, 산업은행과 호반건설은 뭐 양해각서나 주식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매각 의사를 철회해도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 호반건설은 아직 인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발을 빼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실사 비용과 지분 매각, 풋 옵션 보증 수수료 등을 내야 하는데 과거에 진행했던 M&A보다는 이번에 대우건설 그 인수전에서 들어갔던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크기 때문에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피해가 적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매각 때마다 이렇게 발을 뺐다라는 어떤 이미지의 실추 같은 그렇죠. 것들도 예. 적지 않은 그런 손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약간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M&A 시장에서도 이번에 호반건설이 갑자기 점프를 하면 뭔가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호반건설 그리고 더 나가서 김상열 회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속도나 적극성을 봤을 때 이 정도는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들도 간혹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대우건설을 먹겠다 이렇게 이제 강한 포부를 피력해와서 거의 성공 목전에 왔던 입장에서는 예. 거기다가 대출 한 푼도 필요 없다. 우리 자력으로 다 네. 살 수 있다. 1조 6천억 자금 동원에 자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천억 정도를 더 못 끌어안을까? 현금이 없으면 얼마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여기서 호반에 지금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가는 대목은 너무 빠르게 포기했다예요. 7일 발표하고 8일 날 포기하거든요. 네. 실적을. 그러면은 적어도 M&A 팀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데는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최소한 며칠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우건설에 들어가서 나머지 해외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잠재적 돌발 변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갑자기 발을 빼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결정이 너무 빠르다. 하루 만에 이 인수 포기를 내비쳤다. 이거는 조금은 이거 우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네. 자신감이 좀 취약했던 것 아닌가. 이런 감성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고요.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해외 프로젝트를 관리할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예.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역량이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또 실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호반건설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 어떤 자금적인 손실의 문제보다는 이미지 실추가 큰 게 앞으로 이러한 입찰에 M&A를 통해서 덩치를 불리려고 할 때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받게 됐거든요. 예. 이건 뭐 이 간보기 전문 업체 아니냐, 발빼기 전문 업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좀 복구할지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으로 보여지네요. 이전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번에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얘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과정들이나 결정들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좀 이제 직접 취재를 하시니까 호반건설 입장에서는 좀 어떤지가 궁금해요. 분위기가 우리는 진짜 너무 불가피해서 이렇게 포기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거 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지 어떻습니까? 내부 분위기는. 원래 김상열 회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뭐 해외 사업에 있어서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앞으로 향후에 오일 달러가 올라갈 것이고 또 동남아 쪽에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대우건설 인수하는 기회로 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모로코에서 잠재 부실이 3천억 원이고 다른 사업지에서도 부실을 좀 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예. 실제로 보면 호반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대우건설 내부에서는 해외 사업지의 부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내부 보고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만큼 뭐 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전에 뭐 선제적으로 보고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추가 해외 부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자체적으로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가 지난번에 호반건설과 대우건설 인수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호반은 좋아하는데 대우건설 내부에서는 좀 탐탁지 않아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이왕이면 더 좋은 그리고 노사 합의가 잘 될 만한 좀 회사에서 인수를 해줬음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노조조차 호반건설은 없으니까요. 뭐 이런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뒤집히다 보면 글쎄요, 좀 좋아할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좋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하는 입장도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월급의 수준. 그러니까 연봉의 수준이 두 기업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고 대우건설은 워낙 오랫동안 또 해왔던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긍심이 강합니다. 금호에게 인수됐을 때에도 금호하고 잘 섞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만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집단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호반건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인데 이런 기업과 융화되면서 또 순위도 자기네보다 10단이나 지금 밑에 있는 그런 기업에게 인수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딱 일이 이제 틀어지고 나니까 다행이다라는 일각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래도 이 차에 빨리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좀 안정화가 되고 기업의 내실을 다지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번째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각자가 생각하는 저 이득을 생각해 봤을 때 좀 서로가 다른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상황을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실추라는 것도 이번에 꽤 크거든요. 호반건설 계속 건드리기만 하고 결국은 안 하네? 라는 이미지를 이번에는 좀 크게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신의 한수 호반건설은 업계에서 랭킹을 올리면서 체력을 키우고 대우건설은 어쨌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딜이 됐다. 산업은행이 조금 그때도 비판을 받았어요. 더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1조 6천억 좀 미미한 가격이다.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우건설의 분위기는 공식적인 우리의 분석일 수 있고요. 사실 이 음모론의 끝판왕은 대우건설 내부에서 틀었다. 호반에게 먹히기 싫어서 결국은 손실을 여기다 반영해버렸다. 7일날. 이래도 가져갈래?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쿠데타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음모론은 김혜수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가 일이라도 오묘하게 오고 가긴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호반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직후에 내부에서 해외 사업팀에서
이 사업지에서는 부실이 얼마 정도 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보고를 좀 선제적으로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자기 면피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실이 이만큼 큰데 네. 호반건설이 좀 사갈래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 노조에서는 워낙 호반에 대해서는 해외 경험도 별로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임금의 연봉 차이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기류가 워낙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아예 뭐 없는 건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서 보면 처음에 이제 산업은행도 좀 비판받을 대목이 많고 예. 호반도 이미지가 실추됐고 네. 그다음 대우건설은 정말 이 음모의 끝판왕이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이것도 이게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합쳐놓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신의 한 수였었으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호반이 우려했던 것은 승자의 저주였고 예. 금호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손실이 터져 나오니까 겁을 먹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대우건설은 잘 됐느냐? 지금 사실은 해외의 펀드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지분만 잡고 하던 사업 잘하시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였죠. 네. 근데 없었잖아요. 이게 사갈 사람이. 그래서 결국 국내에서 호반과 결합하기 직전이었던 상황인데 대우건설은 이득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 하락되면서 네. 기업 가치는 더 떨어져서 네. 좋은 가격에 팔리기는 당분간 어려워졌어요. 예. 새로운 뭐 반전회기를 만들기 전에는. 그래서 세 당사자 모두 패배다라는 게임이 돼버린 거예요. 예. 오늘 아침 상황으로 보면 네. 이걸 각각 극복해야 될 숙제인데 왜냐하면 이미 결합은 깨졌으니까 예. 다 적지 않은 과제들을 끌어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주가 타격을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1.74% 떨어지고 있고 신저가 계속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뭐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 당연합니다. 뭐 10,000원 이제 떨어지면서 8,000원대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을 텐데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교수님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대우건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호반조차도 인수를 포기한 회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서도 썩 좋아해서만은 안 된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혈세가 많이 들어가서 살려놓은 네. 회사인데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갔냐면 3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이걸 어느 정도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문제는 물건이라는 것은 사실상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큰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유동성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향후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유동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KDB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는 은행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유동성의 문제는 아닌데 향후에 그럼 대우가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거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우가 지금까지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계속해서 약간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한 가치가 과연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숙제예요. 그러니까 3조 2천억이 들어갔는데 그럼 3조 2천억의 값어치가 있느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닌데도 자꾸 사람들이 3조 2천억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매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예. 매각을 할 수 있는 당사자들도 잘 못 찾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대우 쪽에서도 그렇고 산업은행 쪽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인 어떤 실사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참 쉽지 않은 일들이 계속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씩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에 이렇게 인수를 포기하고 인수가 이제 끝났으니까 과연 그 다음 파도는 또 어떻게 될까? 대우건설이 또 매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참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김혜수 기자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분할 매각 방식으로 다시 한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좀 그 가능성 뭐 1이라도 있다면. 네, 대우건설 매각 M&A에 있어서 예, 예. 호반건설이 단독으로 응찰을 했잖아요. 예. 다른 업체 같은 경우는 본입찰에서 다 포기를 예. 했습니다. 워낙 덩치도 크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호반건설마저 이제 불참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또 누가 나서서 인수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없을 테고 예. 또한 해외 부실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런 리스크까지 감당을 하면서 인수하겠다라는 업체가 국내에 모두 당분간 쉽지 않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분할 매각 얘기도 계속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예. 뭐 한꺼번에 인수한다 이런 그 주체가 나타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평론가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표류할 거고요. 한동안 표류할 것이고 예. 지금 결혼식 직전에 파혼한 그렇죠. 상태인데 혼처를 새로 찾으려면
1, 2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이 사안이 묻혀야 되는데 가장 관건은 아까 이 교수님이 딱 맥을 짚어주셨는데 대우건설이 자기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 내년 결산까지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표류하지 말고 해외 사업 부실이든 국내 사업이든 새로운 건전성, 건강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성과 중심 경영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 어떤 뭐 대주주, 지분 문제라든가 혹은 강력한 경영권이 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스스로 주인 없는 회사처럼 예.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가 내부적인 의지적 결단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면 내년 이후에 새로운 또 매각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이번 파장은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파혼이라는 비유까지 써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연예인들도 사실은 청첩장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뿌렸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결혼 안 합니다니까 이 개인도 이 파장은 오래 가는데 기업도 똑같은 고민을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어떤 연예인의 공개 연애식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 버리게 된 거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도 하게 되고 내부 분위기도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큰 숙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완영 교수, 그리고 김혜수 기자와 함께 이번 호반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포기와 관련된 내용 함께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를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